일본과의 경제전쟁에 돌입한 정부가 일본을 넘어서기 위한 대책으로 이공계 인재 양성과 학교 역사교육 강화 등을 제시했습니다.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되면서 불교와 인연이 깊은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과 윤석열 검찰총장 등 문재인 정부 2기 사정 라인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반도 주변 정세가 경색 국면을 맞고 있지만 DMZ 평화의 길 파주 구간이 개방되는 등 비무장지대를 평화구역으로 만들기 위한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 조계사가 종로구와 협약을 맺고 원각사지 10층 석탑 등 지역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정비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만해 스님에 이어 백범 김구 선생이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지정되는 등 3.1운동 100주년을 맞는 올해 불교계 항일 독립운동사가 새삼 주목받고 있습니다. BBS 뉴스가 마련한 연중기획보도 불자열전, 우리 시대의 불자들. 오늘은 사단법인 대불의 유선재 군포교 지원단장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0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일본과의 경제전쟁에 돌입한 정부가 일본을 넘어서기 위한 대책으로 이공계 인재 양성과 학교 역사교육 강화 등을 제시했습니다. 오는 15일 광복절을 기점으로 항일 역사 유적지와 전통 관광지로의 국내 여행도 국민 참여 이벤트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첫 소식 박성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정부 대응의 핵심은 일본 극복입니다. 산업 현장 인재 양성부터 역사교육, 일본군 성노예 문제 공유와 국내 관광 활성화 등 교육과 사회 분야 전반에 걸쳐 정부는 일본을 극복한다는 전략입니다. 지금 일본의 부당한 수출 제한 조치로 인해 우리 앞에 수많은 도전이 밀려오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담대하고 차분하게 위기를 극복하고 이 변화의 시기를 더 큰 발전과 성장의 기회로 바꾸어 나갈 것입니다. 먼저 소재와 부품, 장비산업 분야 등의 핵심 인재 양성입니다. 관련 전공 3, 4학년 대학생을 위한 연계나 융합전공 과정을 신설하는 등 연말까지 이공계 인재 양성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BK21 사업 등 5개 부처의 18개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소재, 부품, 장비 인력을 신속하게 양성할 계획이며 이공계 대학과 대학원이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를 배출할 수 있도록 자율적이고 혁신적인 학사 운영 제도를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현장 수요를 정밀 진단하고 인재 미스매치를 해결할 예정입니다. 일선 학교 현장의 역사교육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번 2학기부터 일본 관련 계기교육과 체험활동을 늘리고 한일 역사 전문가 시민 강좌 등 국민들의 역사인식도 제고할 예정입니다. 특히 일본군 성노예 만행을 널리 알리기 위해 다음 주 14일 기림의 날부터 전국 단위 관련 행사들을 가질 예정입니다. 관계부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에 기여하고 인류 보편의 여성 인권과 평화 실현을 위해 일본군 위안부 기림의 날 계기 행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본 여행 불매운동 확산을 기회로 국내 관광 활성화 특별대책도 추진됩니다. 다음 주 8.15 광복절을 맞아 오대산 월정사 등 항일 역사유적지와 관광지를 방문하는 광복절 역사여행 등을 국민 참여 이벤트로 확산시킬 예정입니다. 한편으로 주요 관광지 바가지 요금이나 위생불량 등 지도 점검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언젠가 넘어야 할 일본, 정부는 이번 경제정쟁을 통해 당면한 문제는 국민과 함께 헤쳐나가되 길게는 체질 개선과 혁신의 기회로 삼겠다는 각오입니다. BBS 뉴스 박성영입니다. 청와대가 어제 장관급 인사개각을 단행하면서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에 등용된 불자들의 활약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원년 멤버로 민정수석을 역임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독실한 불자로 미국 유학을 마친 이후 동국대 법대에서 교수직을 역임했습니다. 특히 서울대 교수 재임 시절인 2011년 부산 BBS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당시 이명박 정부의 종교 편향 문제를 지적하면서 우리의 전통 문화인 불교 문화재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조국 후보자와 차기 청불회장 선출이 유력한 김조원 민정수석,
또 스님의 소개로 배우자를 만난 윤석열 검찰총장 등 전원 불자들로 구성된 문재인 정부 2기 사정라인은 핵심 국정과제인 검찰개혁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또 차관급 인사인 국립외교원 원장직에 임명된 김준형 한동대 국제어문학부 교수는 지난해 조계종 민추본 불교 지도자 과정 강사로 초청되는 등 불교계와 활발한 교류를 이어왔습니다. 한반도 주변 정세가 경색 국면을 맞고 있지만 남북 접경 비무장지대를 평화구역으로 만들기 위한 움직임은 활발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무장지대 평화의 길 파주 구간이 개방됐고 비무장지대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 방안도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전영신 기자입니다. 비무장지대 DMZ 평화의 둘레길 전 구간이 분단 이후 처음으로 일반에 개방됐습니다. 정부는 둘레길 전체 3개 구간 가운데 지난 4월 강원도 고성, 지난 6월 철원에 이어 마지막 파주 구간을 개방했습니다. 파주 구간은 임진각을 시작으로 임진강변 생태탐방로를 지나 도라산 전망대와 DMZ 안에 철거된 GP까지 연결된 총 21km 구간입니다. 특히 작년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철거한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 GP가 있던 자리가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평화의 길 통문에서 철거 감시초소로 이동하면 전쟁 당시 구 장단 면사무소의 피폭된 모습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기존의 도로와 철제길 등을 그대로 활용하는 등 원형 그대로의 모습을 최대한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개방된 고성 지역 둘레길은 통일 전망대에서 출발해 해안 철책을 따라 금강산 전망대까지 이동하는 구간이고 철원 둘레길은 백마고지 전적비에서 출발해 비상주 GP까지입니다. 탐방객들은 둘레길에서 지근거리 앞 북한 땅과 우리 측 GP, 전사자 유해 발굴 현장 등을 돌아보며 분단의 아픔을 상기하고 평화가 찾아온 DMZ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냉전의 산물인 DMZ를 평화와 번영을 상징하는 지도로 만들기 위해 경기도와 문화재청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북 화해협력 무드를 이어가기 위한 노력은 민간 차원에서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7대 종단 대표로 구성된 한국종교인 평화회의는 오는 20일부터 독일에서 열리는 세계종교인 평화회의 10차 총회에 참석해 북측 조선종교인협의회 강지영 위원장 등과 접촉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불교계는 이와 함께 오는 10월 금강산 신계사 복원 12주년을 기념하는 남북 불교도 합동법회를 성사시키기 위해 교류협력의 문을 계속 두드리고 있습니다. 하노이 북미 회담 결렬 이후 경색 국면이 계속되고 있지만 군사적 긴장 완화와 교류 협력을 지속시키려는 열기는 DMZ와 민간 차원을 중심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전영신입니다. 최근의 남북 관계를 진단하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가능성을 짚어보는 강좌가 불교계 주최로 마련됩니다. 조계종의 대북교류 전담기구인 민족공동체 추진본부는 오는 13일 저녁 서울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 3층 문수실에서 제62차 원래 강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강좌는 정창현 평화경제연구소장을 초청해 남북관계 진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가능성과 과제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민추본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남과 북이 함께 일궈낸 평화 공동사업으로 대북제재의 틀에서 벗어나 남북 협력 사업의 특수성을 존중받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불교 1번지 조계사가 서울 종로구와 손을 잡고 지역 문화유산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활동에 나섭니다. 원각사지 10층 석탑 등 주변 국보급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정비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는데 지역 문화재 관리에 사찰과 자치단체 간 첫 협약 사례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도심 사찰로 불교 1번지로 불리는 서울 조계사. 이제는 종로구의 문화 1번지로 거듭납니다. 조계사와 종로구청이 파트너가 돼 지역 문화유산에 관한 총체적 관리에 나섰습니다. 우리 문화재 한번 훼손이 되면 다시 복원하기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함께 이렇게 정말 고맙습니다. 조계사가 관할 구청과 함께 보존 관리할 문화유산은 견지동과 낙원동 일대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국보 제2호로 지정된 원각사지 10층 석탑과 보물 제3호 원각사지 대원각사비 등이 대표적입니다. 사적 제213호 우정총국과 제354호 탑골공원도 두 기관이 상시 점검할 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사찰과 자치단체가
지역 문화재를 보호하고 정비하는 활동을 문서로 협약한 첫 사례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불교 문화유산을 비롯한 많은 문화유산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문화유산들이 잘 지켜지고 또 관리될 수 있도록 협력하는 일을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조계사의 스님들만이 아니라 많은 신도분들까지 함께해 주시라 생각돼서 참으로 큰 효과를 이루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조계사와 종로구청은 앞으로 문화유산의 관리와 홍보에 관한 발전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 문화재에 대한 화재와 도난, 단속 등을 전담할 자원봉사단 후원 활동을 적극 펼칠 계획입니다. 조계사는 종무실장, 종로구청은 문화관광국장이 정책협의회 대표를 맡아 실무적 협의에 나설 예정입니다. 문화재 지킴이 활동 또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으면 종로구하고 또 협의해서 조계사가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무엇인가 협의를 해서 하나씩 이렇게 좀 기왕에 보호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협약식엔 조계종 총무원장 문화특보 해일 스님도 참석해 종로구 문화유산의 계승과 발전에 대한 종단적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사찰 경내 문화재 관리의 역량과 노하우를 사회적으로 활용하는 조계사와 종로구 협약은 타 지역으로의 파급 효과를 낳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조계사에서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태극기는 조상들의 조국 독립을 향한 열망과 나라 사랑 정신이 담겨있는 우리나라의 상징인데요. 광복 74주년을 맞아 태극기 문양을 소재로 한 디자인 공모전이 인천에서 열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수도권 유일의 불교계 사립박물관인 범패 민속문화박물관이 주관했습니다. 유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태극기 문양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예술 작품들이 관람객을 맞이합니다. 인천 지역 박물관들의 모임인 인천시 박물관협의회가 주관한 3.1운동 100주년 기념 태극기 문양 디자인 전국 공모대전의 당선 작품들입니다. 작품들은 우표와 엽서로도 제작돼 관람객들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전시실 중앙천장에는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으로 잘 알려진 여배우 김태리 씨, 박남춘 인천시장 등이 서명한 대형 태극기도 전시됐습니다. 이번 공모전에는 모두 434점이 접수된 가운데 심사를 거쳐 대상과 부문별 최우수상 등 모두 209점의 작품이 입상작으로 선정됐습니다. 선정 기준은 주제 적합성, 창의성, 대중성, 표현성을 기준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이래 대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참여로 이번 3.1운동 100주년의 의미와 가치를 더욱 높였다고 생각됩니다. 일반부 최우수상에는 자개를 이용해 태극기와 인천을 표현한 작품 태극기 휘날리며가, 초등부 최우수상에는 우리 전통놀이로 태극기를 표현한 작품 풍물놀이가 선정됐습니다. 이 작품은요, 태극기 휘날리며라고 제가 주제를 정했고요. 인천의 상징 두루미와 장미와 인천시의 로고를 넣어서 이 태극기가 흔들리는 것을 상상하면서 풍물축제 갔을 때 상고놀이가 인상 깊어서 태극 문양은 상고머리로 표현했고 사계는 탈춤으로 표현했어요. 이번 공모전은 인천시 박물관협의회와 수도권 유일의 사립박물관인 범패 민속문화박물관이 태극기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고 순국선열의 나라 사랑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해 주관했습니다. 이번 공모전을 주관한 인천시 박물관협의회 회장이자 범패 민속문화박물관장 능화 스님은 태극기를 통해 표현된 애국심이 한일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길 발언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을 이긴다 진다 그런 표현보다는 그 길이라 해서 일본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고 또 일본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됐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최근 한일 관계 악화로 그 어느 때보다 국민적 단합과 나라 사랑 정신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열려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공모전 당선작은 인천문화예술회관 대전시실에서 오는 22일까지 감상할 수 있습니다. 당선작에 대한 시상식은 광복절 74주년인 오는 15일 열립니다. BBS 뉴스 유상석입니다.
조계종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는 100만 원력 결집 불사에 불교계 복지시설이 동참했습니다. 종로 노인종합복지관 관장 정관 스님과 서울 노인복지센터 관장 희유 스님은 조계사 대웅전에서 직원들과 복지관 이용 어르신들이 모은 바루 저금통을 주지 지연 스님에게 전했습니다. 조계사가 운영, 지원하는 두 복지시설이 기부한 바루 저금통은 각각 100개씩으로 저금통 1개당 3만 원 정도의 동전이 들어갑니다. 조계사 동부지역본부와 북부지역본부 신도들도 4,834구자 총 1,450만 2천 원의 불사금을 100만 원력 결집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조계사는 100중 49제 기간 동안 불사금을 모아 종단의 공익기부법인인 아름다운 동해에 지정기탁할 예정입니다. 최근 불교계의 항일 독립운동사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가 지정하는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6월 만해 스님에 이어 이달에는 백범 김구 선생이 선정된 건데요. 민족의 위인인 김구 선생은 한때 불가에 귀의해서 마곡사에서 출가 수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최선호 기자입니다. 국가보훈처가 8월에 독립운동가로 백범 김구 선생을 선정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을 지냈고 광복 이후 국민 통합에 앞장선 민족의 지도자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백범 선생이 한때 스님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일본군 장교를 살해해 사형 선고까지 받았던 백범 선생은 탈옥한 뒤 마곡사로 숨어들게 됩니다. 스님들의 따뜻한 환대를 받은 백범 선생은 이후 하은 스님으로부터 원종이란 법명으로 계를 받아 불제자로 거듭납니다. 부처님 제자가 돼서 마곡사에서 한 8개월 정도 스님 생활을 하다가 김구 선생이 원종 스님이 피신해서 서울을 통해서 진관사 쪽으로 갔다가 다시 환경북도 사찰에 가서 머물다가 만줄로 넘어와야 돼요. 일제의 만행을 외면할 수 없어 다시 환속해 독립운동에 매진했지만 광복 이후에도 마곡사를 다시 찾아 불교와의 인연을 놓지 않았습니다. 1946년에 해방하고 나서 마곡사를 방문해가지고 이곳에서 하루 저녁 이제 주무시고 가면서 해고한 게 옛날에 같이 승려생활했던 분들이 이제 한 분도 하나도 없다는 거, 그게 이제 좀 섭섭한 저기를 했다는 얘기가 있고요. 지금도 마곡사 대광보전 앞에는 1946년 당시 김구 선생이 심은 향나무가 자리를 지키고 있고 마곡사는 매년 추모 달해제로 김구 선생을 기리고 있습니다. 특히 김구 선생이 수계 당시 삭발했던 장소와 마곡사에서 명상하던 길을 그대로 보존해 그의 자취를 온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앞서 보훈처는 6월의 독립운동가로 만해 스님을 선정하는 등 3.1운동 100주년을 맞은 올해 독립운동에 헌신했던 불교계의 노력들이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메시지에서 독립운동 역사 곳곳에 불교계의 헌신과 희생이 녹아있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BBS 뉴스 최선호입니다. 대전불교 총연합회 공동대표인 여경암 회주 석준 스님이 지난 6일 입적했습니다. 석준 스님은 1976년 수덕사에서 법장 스님을 은사로 득도했으며 수덕사에서 벽초 스님으로부터 삼위계를, 범어사에서 서감 스님으로부터 구족계를 수지했습니다. 석준 스님은 공림사 감임선원, 조계총림 송강사 국제선원 등에서 안거 수행을 한 뒤 광제사 주지, 대전불교대학 학장, 광제선원 선원장, 극락사 회주 등을 역임했습니다. 석준 스님은 대전 석불사를 중창하고 대전불교 총연합회 공동대표 회장을 맡아 지역 포교에 앞장섰으며 특히 BBS 불교방송 수요법회의 법사로 나서고 만공의 발전에 원력을 세우는 등 BBS 불교방송과의 인연 속에서 불법 홍포에 매진해왔습니다. 다음은 BBS 뉴스가 마련한 연중기획보도 불자열전 우리 시대의 불자들입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는 불자들을 소개하는 순서. 오늘은 10년째 군장병 포교에 매진하고 있는 사단법인 대불의 유선재 군포교 지원단장입니다. 김봉래 기자가 만났습니다. 서울 화신백화점에 교복을 구입하러 온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우연하게 조계사에 들렀고
그때 들은 법문이 불교 인생으로 이끌어줬습니다. 사단법인 대불 유선재 군포교지원단장의 불교 인연입니다. 친구의 권유로 교회에서 설교도 들었지만 그와 달리 이것이 나의 길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거기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업, 인연, 인과, 중도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옛날에 친구 따라서 창신동 교회를 갔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내 옷이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 조계사 와서 이 학생회에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것이야말로 내 정신의 옷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불교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보다 더 큰 역할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대불련 본부 임원과 대학 학보사 기자로도 활동했습니다. 대기업에 취직해 곧바로 해외 지사로 발령나는 바람에 한동안 불교 활동과는 거리를 둘 수밖에 없었지만 평소의 원력이 자연스럽게 무르익으면서 젊은 불자 육성, 특히 군장병 포교에 매진하게 됐습니다. 대학생 포교를 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미 관여가 돼 있고, 근데 군장병 포교를 보니까 황무지와 같고 하는 사람들이 없더라. 그래서 나는 남들이 하지 않는 군장병 포교에 열의를 갖고 힘을 좀 써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사단법인 대부를 통한 10년간의 군 포교 경험을 통해서는 청년 포교의 큰 그림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섰습니다. 아쉬운 대로 군 장병들이 건강하게 전역을 하고 진로에 대한 고민도 덜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향후 대학생 청년 포교를 위한 범불교 네트워크 구축과 지원 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인재 양성 불사 등 세 가지가 융합될 수 있도록 많은 이들의 관심과 동참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 군장병 포교는 우리 한국 불교, 미래 불교의 절실한 과제이고 젊은 불자 육성의 하나의 씨앗이 되는 활동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종단이나 범불교적으로 또는 사부 대중들이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선재 단장의 삶의 모토는 언제 어디서나 주인됨의 자세로 일관하는 수처작주 입처개진과 상구벌이 하와중생, 그리고 아는 것을 실천으로 증명해낼 때 진정한 불자가 된다는 신의 행징의 체계대로 생활불교를 실천하는 일입니다. 일체 유심조의 가르침에 따라 긍정심과 자신감으로 매사에 임하면서 13년째 이어오는 개인 사업에서도 원력과 실천은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가 생활 속에서 불교를 실천하듯이 사업 속에서도 불교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렇게 실천하면서 잘 이렇게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객만족이라는 게 어제 비 오는 날 대전에서도 그 비를 맞으면서 우리는 시공을 하는 거예요. 생활불교를 실천하는 자랑스러운 불자로 27년 동안 서울 목동 법안정사 부부 불자회에서 꾸준히 정진해오고 있는 유선재 단장의 삶은 오늘의 불자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김봉래입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 방송 영상 콘텐츠 행사인 국제방송영상마켓의 올해 행사가 오는 20일부터 나흘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펼쳐집니다. 콘텐츠 세상과 연결하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글로벌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의 지형 변화와 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에 따른 새로운 비즈니스 전략 등도 조망해 볼 수 있습니다. 8.15 광복주간인 오는 12일부터 18일까지 유네스코 세계유산 수원화성을 비롯해 화성행궁, 수원박물관, 수원화성박물관이 무료로 개방됩니다. 수원시는 수원의 대표적인 역사 문화시설을 무료로 개방해 국민들에게 일제강점기 역사를 되새겨볼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2019 광주세계 마스터즈 수영대회의 개회식이 내일 저녁 7시 30분 남부대 야외 특설무대에서 펼쳐집니다. 대회는 지난 5일부터 시작됐지만 최대 규모 선수단이 참가하는 경영 경기를 하루 앞둔 내일 개회식이 열립니다. 국가보훈처가 정한 이달 8월의 독립운동가는 백범 김구 선생입니다. 민족의 위인 김구 선생의 일생은 우리에게 친숙하지만 그가 한때 마곡사로 출가해 원종 스님으로 살았던 사실은 그리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김구 선생은 의거를 준비하던 윤봉길 의사에게 용기를 북돋우면서 현해 살수 장부하란 개송을 읊어줬는데 바로 금강경 주에서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매달린 벼랑에서 손을 놓아버려야 대장부로다 라는 의미의 현해살수 장부와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헤쳐나가야 할 이 시대 지도자들에게 꼭 필요한 정신과 기백이 아닐까 합니다. 이상으로 8월 10일 토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